메이데이, 메이데이 캡틴 도와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상승을 위해서 저희가 활주로 공식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제대로 배우시면 승객분들의 성공 투자를 향한 비행이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겠죠. 자,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성민 캡틴,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거의 이제 활주로 기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변화를 줄까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활주로 기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활주로 기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결합해서 내가 탑승할 만한 종목 비행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타이밍까지 잡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나 승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궁금하신 게 두 가지일 겁니다. 과연 어떤 종목, 어떤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거고요. 어느 타이밍에 탑승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서 내려와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공식 같은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공식을 대입하기 앞서서 우리가 구구단을 한다라고 해도 숫자와 사칙 연산을 알아야 되다시피 일단 탑승 전에 필수 숙지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가 날씨입니다. 내가 내 주식 비행기를 타기 위한 그러한 증시의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데, 증시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매크로 환경, 예를 들어서 미증시,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증시의 키워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키워드가 아무래도 로봇이 됐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키워드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주식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종류가 중요한데, 그 비행기 종류가 바로 어떠한 섹터를 고를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이라는 섹터를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분 좋은 고공 비행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행기 종류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벨트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탑승을 했을 때 일단 이륙 시에도 그렇고 착륙 전에도 그렇고 승무원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시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계시라고,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매고 계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안전벨트인데요. 내가 어떠한 주식 비행기 타고 있을 때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흔들려요. 정말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목적지가 정해졌을 때는 중간에 뛰어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안전벨트를 꽉 붙들고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 또는 그러한 부분들을 탑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인데요. 이 주식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료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연료가 되는 게 바로 거래량 그리고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만 비행기는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날씨, 그 다음에 어떠한 섹터, 어떠한 비행기 종류, 그리고 안전벨트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료는 가득 차 있는지,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구성을 보실 텐데요. 이 부분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트를 보시면 위쪽에는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엔 땅입니다. 중간에 활주로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양봉으로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활주로를 타고 날아오를 이륙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좋다, 날씨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에 주목하자라는 차원에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차트 구성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갈색 기준선이 바로 활주로 기준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선이 바로 탑승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과정에서는 이 활주로 차트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캔들의 모습이죠. 캔들의 모습이 우리가 원래는 길쭉하거나 아니면 짧거나 이런 모습만 보셨을 텐데, 이 활주로 차트에서는 뚱뚱이 차트, 그리고 뚱뚱이 캔들, 그리고 홀쭉이 캔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뚱뚱한 캔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래량을 많이 실었구나. 홀쭉한 캔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래량이 좀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두께, 뚱뚱한 정도가 바로 거래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설정법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충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뭐 여기서는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캔들에 관련된 설정법도 예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차트의 해석법이고, 일단은 이 차트 자체가 어떠한 탑승의 기준선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기에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숙지사항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날씨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섹터를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안전벨트가 있는지, 네 번째,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료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일단은 내가 어떠한 비행기를 타느냐, 내가 어떠한 비행기를 타야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겠죠. 근데 그 어떠한 비행기를 어느 시점에 타야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은 이 차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차트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뚱뚱한 캔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빨간색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좋은 캔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이 끝났다라는 거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거래량까지 많이 실었으니 이거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기가 강력하게 날아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 이후에는 활주로를 타고 내 주식 비행기가 날아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 자체가 하나의 탑승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이륙 신호가 되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그림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활주로를 기준선을 뚫고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연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임수 상승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인데요. 음봉과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딱 봐도 파란색이고 뭔가 뚱뚱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부터 누군가가 크게 찍어 누른 형태이기 때문에 음봉인데 거래량이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가득인데 추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이 붙으면서 더 빨리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그림은 조금 대피해야 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음봉의 거래량이 적은 2번의 형태는 홀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조심을 해야겠죠. 단순 조정, 그렇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최근과 같은 조정 장세에서는 1번보다는 2번 형태를 띠는 녀석들이 반등을 할 때 더 세게 반등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원래는 타이밍 먼저 잡고 내 비행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비행기 먼저 고르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활주로 기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타이밍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내 주식 비행기를 고르는 과정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하나의 숲에서 나무를 찾아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어떠한 날씨에서 비행을 하고 있느냐가 비행기 종류를 고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날씨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유동성 환경이 좋기 때문에 주식을 하기에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일단 이러한 부분이 있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그 이유잖아요. 뭐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일부 손상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당연히 그걸 보고 인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시장은 좋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AI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AI는 인간의 생산성을 대체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에서는 주요 인력들에 대해서 임원 관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셧다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해고를 당했어요. 이러한 부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가 나온다? 당연히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해야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이 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21선을 이탈했다라는 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씨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유통주라든가 소비재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백화점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연말 소비 시즌이면서 중일 관계 악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이라든가 게임주에 관련된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날씨를 고려했더니 종류는 요렇게 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장품 수출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수출주에 대해서는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아까 그 기념품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된대. 그러면 중국에서는 일본의 컨텐츠를 제한을 하고 있어. 특히나 일단 뭐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을 제한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한국의 그러한 대체제가 더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중일 관계 악화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였나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주가 하락을 보였던 сек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었습니다. 시세 유도라고 알고 계시죠? 그게 중국에서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더 또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 요거까지 또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륙 준비 종목 중에 게임주에 관련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장점이 뭔가 요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바로 안전벨트 그리고 재료와 수급인데, 첫 번째는 일단 다른 게임주와 다른 게 얘는 영업이익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실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유보율 5000%. 사실 게임주가 배당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유보율이 엄청납니다. 성장도 많이 했고요.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거의 4만 %가 가까이 돼요. 그만큼 기업에 현금을 많이 쌓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 5000%, 그리고 부채 비율 20%, 재무구조 완전히 안전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플레이 엑스포 2025 참가라고 돼 있는데, 이 이름 딱 보시면 위플레이, 이름 앞에 위가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플레이 엑스포 2025 참가했다라는 건 중국의 큰 게임 박람회에 참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는 우리 이화영 MC가 계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성민 캡틴이 앞서서 특별한 종목 기념품을 준비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요. 특별히 오마이 주식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서성민 캡틴이 준비한 이륙 준비 종목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에 드리는 이륙 준비 종목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겠지요. 캡틴이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고른 강력한 이륙 신호가 포착이 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과 함께 앞으로 매수의 기회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기념품에 이륙 준비 종목까지 풍성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기업들만 챙기셔도 성공 투자를 목적지로 하는 비행기 탑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 간단합니다.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고 링크 한 번만 누르시면 두 가지를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말씀이 어려우실 수 있는 시청자님께 소통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이 부분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화면에 나가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 한 번만 하시면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QR코드에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캡틴 직강으로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 아낌없이 챙겨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어서 만나봅니다. 더 이상 재테크로 고민 마세요. 매주 밤 9시 월수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캡틴이 직접 여러분의 모든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이어서 만나볼게요. 저희 활주로 기법 전자책 증정해 드립니다. 이 전자책 하나면 모든 핵심 비밀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식 투자를 직접 하고 계신다면 활주로 기법 전자책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성공 투자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캡틴 오늘 투어 브리핑 도와드려 볼까요? 네, 뭐 시장의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해 하시는 승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안전벨트를 꽉 붙들고 있는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통방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주식은 앞으로도 탑승하신 시청자님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여정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